좀 미국 신용카드 대출과 관련돼서 좀 심각한 지표들이 나오고 있어서 최근에 이제 거의 1조 달러, 그러니까 한 1,300조 원, 1,400조 원 정도까지 대출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연체율을 이렇게 또 살펴보니까 불과 몇 분기 만에 이 연체율이 뭐 1%, 2% 가까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말은 즉슨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나게 대출의 연체율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연체율이 3% 이상 또는 5%, 뭐 10%까지 나오는 은행들도 있다 보니까 그 은행들은 상당히 리스크에 노출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charge off rate예요. 이게 대손상각 비를 나타내는 겁니다. 2008년도 1분기 금융위기가 발생됐던 그 시점을 이미 소폭 돌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세안패스의 조희준입니다. 좀 미국 신용카드 대출과 관련돼서 좀 심각한 지표들이 나오고 있어서 오늘은 관련된 내용을 좀 더 뎁스 있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신용카드 론 같은 경우에는 그 이자가 상당히 높아요. 특정한 담보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가 상당히 높게 유지가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이 1금융권으로 가서 돈을 빌리거나, 그리고 그게 안 되면 뭐 저축은행이나 2금융권 이런 데서 돈을 빌리고, 그게 안 되고 대출이 다 막혔을 때 신용카드 론을 늘리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는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론을 빌리기도 하고. 근데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최근에 미국의 신용카드 대출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져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거의 1조 달러, 그러니까 한 1,300조 원, 1,400조 원 정도까지 대출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이게 주택담보대출, 그러니까 모기지론의 규모의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 되는 규모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은 과거 2008년도 이때 금융위기 당시보다 한 20-30% 이상 더 높아져 있는 그런 상태다. 그 대출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는데 연체율이 과거 2008년도처럼 치솟고 있는 모습이 최근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2024년도 2분기 기준으로 3.25%의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이 나오고 있다. 이게 미국에 있는 모든 상업용 은행에서 나오는 신용카드 대출에 대한 연체율을 나타낸 거고요. 이게 계속 치솟고 있기 때문에, 매 분기 빠르게 치솟고 있기 때문에 아마 3분기 그리고 4분기는 더 커질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100대 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 이제 나가 있는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2008 금융위기보다 훨씬 높은 수준인 거의 7.8% 이상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다. 근데 참고로 100대 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 나가 있는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2024년도 1분기 기준으로 미국의 전체 상업용 은행이 4,000개 이상 이렇게 있는데, 이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 자산이 23조 달러입니다. 24년도 1분기 기준으로. 그러면 거의 한 3경원 정도, 그 전체 24조 달러에서 자산 규모 20대, 상위 20대 은행이 차지하고 있는 자산의 규모가 거의 83.6%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대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에서 나오는 뭐 신용카드 대출의 뭐 연체율이나 이런 거는 규모 자체가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20대 은행에서 신용카드 대출의 비중이 높은 은행이 있다면,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연체율이나 또는 대손 충당 비율이 높은 은행일수록 좀 더 리스크가 높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은행들의 움직임은 좀 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최근 분기 기준으로 해서 이제 미국의 신용카드 대출의 연체율을 이렇게 또 살펴보니까 불과 몇 분기 만에 이 연체율이 뭐 1%, 2% 가까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말은 즉슨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나게 대출의 연체율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불과 1, 2년 만에 1%, 2%까지 연체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3.5%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2분기, 3분기로 가면 갈수록 계속 이 높아지는 트렌드가 이 정도의 속도로 유지가 된다면은 상당히 크리티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NCO라고 해서 이게 Net Charge Off라고 해서 대손 상각비고요. 기존에는 연체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아예 받지 못하는 금액이다라고 가정을 해버린 거죠. 거의 4.5에서 5%까지 늘어났고 계속 이 속도가 가파르게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지금 미국의 신용카드 대출이 가장 큰 규모로 나가 있는 상위 20개 은행들의 리스트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0개 은행에서 리스크가 많이 발생이 되기 시작을 하면은 사실상 걷잡을 수 없는 정도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겠죠. 첫 번째, 가장 신용카드 대출이 미국에서 많은 은행은 JP모건 체이스입니다. 미국 최대 은행이죠. JP모건 체이스에서 지금 나가 있는 신용카드 대출 금액은 거의 한 200조 원 정도 그 이상의 금액이 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연간 그 전년도 대비 이 신용카드 대출의 증가율이 13%나 될 정도로 엄청나게 증가했다. 그리고 그 나가 있는 금액 중에서 연체가 발생되는, 그러니까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연체가 발생되는 그 비율이 2.21% 정도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0.52% 정도 이렇게 증가한 모습이고요. 두 번째,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JP모건이랑 비슷한 규모로 신용카드 론이 나가 있습니다. 거의 한 200조 원 정도 이렇게 나가 있고 연체율은 3%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캐피탈원 파이낸셜 코프 같은 경우에는 시티그룹이나 JP모건보다는 조금 작은 한 150에서 한 170조 원 정도의 신용카드 대출이 나가 있고 연체율은 5%가 넘어가는 엄청나게 큰 데이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년도 대비 연체율이 거의 0.94%나 오를 정도로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커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번째, 디스커버 파이낸셜 서비스, 거의 100조 원 이상 이렇게 신용카드 대출이 나가 있고 연체율은 거의 4%, 전년도 대비 1% 이상 이렇게 증가한 모습이고요. 연체율이.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우리 버핏 형님이 투자하고 계신 은행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대출이 한 100 몇십조 원 정도 이렇게 나가 있고 연체율은 2.48%, 전년도 대비 0.67% 증가한 모습입니다. 뭐 이렇게 하나둘씩 다 보면은 연체율이 계속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전년도 대비 0.5에서 거의 1% 이상씩 증가를 하고 있어요. 연체율이. 그리고 이 연체율이 증가한다는 거는 이 은행들이 신용카드 대출을 준 금액을 상환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이거를 대손 충당금으로 쌓아놓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결국은 나중엔 손실 처리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면 은행이 가지고 있는 돈이 손실로 전환이 되면서 수익이 깎이고 오히려 또는 마이너스 수익을 하고 있는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적자폭이 가중되면서 자본 비율이 깎여나갈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이 중에서 저는 이 색깔 칠한 은행들은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총 자산 규모 대비 뭐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자산 대비 신용카드 론의 대출비가 그렇게 큰 상태는 아니에요. 자산이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200조 원 정도 신용카드 대출로 나가 있다 한다라도 그 신용카드 대출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절대적인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칠해놨는데 연체율도 3%를 넘어가고, 근데 그 아래에 있는 이 노란 색깔 칠해진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자산 규모, 은행이 가지고 있는 총 자산 대비 신용카드 대출 비중이 너무 높아요. 거의 30%에서 뭐 50%, 뭐 10몇 프로 이상 이렇게 나가 있는 은행들만 제가 색깔을 칠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연체율이 3% 이상 또는 5%, 뭐 10%까지 나오는 은행들도 있다 보니까 그 은행들은 상당히 리스크에 노출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히 메릭뱅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자산의 거의 대부분이 신용카드 론으로 나가 있는데 연체율이 12%를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큰 은행들도 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발크레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영국계 금융기관인데 발크레이 US 같은 경우에는 전체 자산이 한 300조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40~50조 원 정도가 신용카드 론으로 나가 있고 상당히 많이 나가 있고 여기에서 3% 이상이 지금 연체를 기록을 하고 있다. 싱크로니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자산이 한 150조 원 정도인데 그 중에서 100조 원 정도가 신용카드 대출로 나가 있고
거의 대부분 신용카드 대출이고 연체율이 거의 5%에 달할 정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년 대비 1%나 증가를 했기 때문에 연체율이 상당히 리스크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그 신용카드 대출이 가장 많이 나가 있는 그 규모의 순서대로 리스트업을 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은행들 중에서 거의 한 절반이 안 되는 정도의 은행들이 상당히 리스크에 취약한 상태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캐피탈원 파이낸셜이라든지 디스커버리 파이낸셜 또는 싱크로니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는 총 자산 대비 신용카드의 대출액 비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거를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총 자산 대비 신용카드 대출 비율이 뭐 29%에서 65%, 싱크로니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는 총 자산 대비 77%나 신용카드 론으로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익스포저가 나가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지금 연체율이 엄청나게 높아요. 5%, 뭐 4%, 5%.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연체율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대손 충당금을 쌓아야 되고, 결론적으로는 이게 나중에 손실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charge off rate예요. 이게 대손상각 비를 나타내는 겁니다. 손실 처리가 된 비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게 모든 상업용 은행, 미국에 있는 모든 상업은행에서 2008년도 1분기 금융위기가 발생됐던 그 시점을 이미 소폭 돌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도 1분기 말에 4.7%였는데 이게 지금 4.73%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의 속도로 계속 쌓인다면은 그만큼 은행의 입장에서는 손실이 점점 더 늘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은행들이 손실이나 이런 개인들의 신용에 대한 리스크가 점점 커지기 시작을 하면은 은행 입장에서도 카드론에 대한 대출을 줄이거나 또는 다른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거를 줄이고 더 까다롭게 보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메마를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이런 부분까지 참조를 해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금 시장의 상태가, 경기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를 인지해서 지금은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안정성에 좀 더 집중할 때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올해 말에 제가 미국에 대한 정말 거의 모든 것이라는 제목으로 전자책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달러의 거래 비중이 연도별로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고, 또 미국 주식시장이 도대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쪼개서 좀 더 자세히 알아가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이 전자책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댓글에 있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사전 예약 알림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